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첫 경기부터 대박입니다. 울산과 전북 현대가 더비 3월 1일 오후 2시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날 같은 시각에 인천과 수원이 붙습니다. 라이브보다 회사 잘리겠어.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되지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이 경기를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목할 포인트는 울산은 축신 보야니치의 매직쇼로 골랐고요. 전북은 뚝신 콤파니의 헤더쇼로 골랐습니다. 아, 네, 제목 잘 졌다. 일단 두 선수 샘권님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일단 받고 시작하시죠. 두 선수가 초반에 가장 좋은 폼을 좀 보이기 때문인데 두 팀의 어떤 지금까지의 색깔을 보면 비슷한 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뭐 어느 축구나 그렇지만 일단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두 팀 모두 지금 크로스 횟수가 전체에서 두 번째에 달하거든요. 그 정도로 경기당 6.5개씩을 지금 뿌리고 있는데 좀 내용은 다르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좀 직선적인 그리고 빠른 크로스에 의한 좀 러닝 크로스에 의존한다면 울산은 보야니치의 발끝을 거쳐서 조금 더 만들어가서 측면에서 다시 가운데로 주거나 좀 짧게 연결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펼칩니다. 보이니치 패스가 주로 엄원상을 향하는 횟수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두 팀의 어떤 다른 색깔, 다른 공격 패턴을 보는 것도 묘미가 될 것 같고요. 콤파니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가 딱 올릴 각이 보이면 바로 문전으로 달려 들어가죠. 그래서 탱크처럼 밀어서 헤더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울산의 원톱인 허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타일은 또 그런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인터뷰 때 본인이 얘기했듯이 약간 제로 섀도우처럼 내려와서 공을 좀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전을 침투하는 그런 패턴이 많아서 이 원톱의 다른 역할도 역시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링가님이 4경기에서 헤더골만 5골이다. 아, LC에 포함이죠? 네. 예전에 이 위닝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비오호프, 비오프, 헤딩의 왕, 양콜러, 얀콜러, 네. 얀커 뭐 이런 얀커. 선수들 있죠. 양콜러가 대부분 그 상징 같은 선수죠. 얀콜러는 진짜 컸고 비오프가 진짜 아마 위닝에서 헤딩이 99가 아니었나 기억이 납니다. 양콜러는 거의 점프를 안 했던 걸로 제가. 클로제는 월드컵 이미지가 좀 강해서 그렇지 사실 발이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점프력이 좋고 이런 선수인데 콜러는 그냥 컸지, 맞아. 그냥 찍어 내렸지. 옛날에 무톰베이의 디켄베무코 그런 느낌이었죠. 네. 점프 안 해도 덩크가 되는. 다시 돌아와서 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높이가 아주 강점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던 뭐 임종은, 김기희 선수가 사실 높이를 많이 담당했었고 김영건 선수는 뭐 경기 조율이나 이렇게 데인마크에 좀 능한 선수인데 이 서명관 선수가 아마 나올 거란 말이죠. 네. 서명관 선수가 지난 광주에서 변준수가 거의 뭐 살신성인 농계 정신으로 콤파니오를 막다가 결국 못 막았는데 서명관이 얼마나 이 롤을 잘 수행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전에서 안양과 경기 때 못다 선수를 서명관 선수 놓친 거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높이가 사실 한 번만 놓치면은 실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날 경기 사실 못다보다는 콤파니오가 더 헤딩을 잘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어떤 매치업 싸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결장자는 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고승범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이제 감독 피셜 강호래. 그러니까 그 미스매치가 나오긴 했는데 그 전에도 이제 못다를 많이 놓친 장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고승범 같은 경우는 감독 피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예상을 하고 있고 조현우는 감독 피셜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르면 현대가 더비도 가능하다는 그 전망이 있기 때문에 조현우가 온다면 또 다른 양상이 좀 펼쳐질 수 있고요. 정우영은 또 ACL 때 다친 부상으로 현재 결장 중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 전진우 선수가 지난 광주전에서 웬반야마 나 잘 몰라 이름을 들어봤는데 진짜 키가 엄청 크더만. 팔이 길죠. 전진우 선수 같은 경우 지난 광주전에서 이제 팔을 다쳐서 한 3주 정도 결장할 예정인데 굉장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초반에 가장 그 몸이 날렵하고 가장 많은 롤을 수행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이 포획 감독이 이 콤파니의 뚝배기도 노리지만 이 측면에 빠른 선수들을 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풀백에 많은 활동량을 주로 이용하는데 전진우와 전병관이 그 역할을 많이 맡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전병관 정도가 남아서 전병관 선수에게 조금 더 출전 시간이 많이 주어질 것 같고요. 티아고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상 중, 이수빈 선수는 장기 부상 중이고요. 홍정호 선수는 훈련 때는 복귀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온 걸 보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싶고 이수빈 선수 제가 어제 투표 현장에서 만났어요. 부상 징후는 없었죠. 네, 잘 걸어 다니더라고요. 네. 에르난데스 보아탱은 감독 피셜 주중에 아마 훈련에 복귀할 거라고 했으니까 출전 가능성을 살짝은 좀 열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태호 선수는 아시안컵 마치고 이제 곧 복귀할 예정입니다. 지난 시즌은 1승 1무 1패로 팽팽했습니다. 사실 울산이 리그 3연패를 차지하는 분위기에서 전북은 역대 최악의 거의 성적을 거뒀죠. 그런 와중에도 울산 상대로는 대등한 전적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전북은 울산 상대로는 쉽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최근 10경기에선 울산이 5승 2무 3패로 우위인데요. 주목할 점은 울산이 홈에서 5연승 중이라는 겁니다. 1 포함하면 6연승째입니다. 아, 이게 눈여겨볼 포인트네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울산이 홈에서는 확실히 현대가조비를 잡고 있다, 잘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요게 예측에 아마도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보야니시 콤파니온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강상우 울산, 그리고 전북은 김태환 선수로 뽑았습니다. 둘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맞대결을 펼치겠군요. 네, 원래는 이 울산 김태환과 전북의 김진수를 제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현대가더비 하면 거기서 뭔가가 많이 불꽃이 튀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게 좀 이루어지긴 했는데, 지금 이제 울산 강상우 선수가 왼쪽에서 굉장한 활동량과 많은 에너지로 왼쪽 이명재 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고, 김태환 선수는 제3의 전성기를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전북 입장에서는 오른쪽, 울산 입장에서는 왼쪽에서 뭔가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울산의 외국인 선수, 그다음에 전북의 외국인 선수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네. 아직 업데이트가 크게 된 게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면 제가 주말이라도 멤버십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우와, 대박이다. 대박. 지금, 자, 울산과 전북 나란히 41%. 진짜 팽팽하다는 얘기네요. 자, 예측 한번 해보죠. 사실 저부터 하면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거라곤 무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정적으로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 말에 확 휩쓸렸어요. 울산 홈에서 5연승 중. 울산승 가겠습니다. 울산승. 네. 장기자 울산승, 저는 무승부로 골랐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가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쉽게 피곤해지시거나 체력이 딸리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100년 이상 된 산삼의 가치를 담은 이 백진삼 어떨까요? 영상 같이 보고 가시죠.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섬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맞지? 아니, 딱 들어오는데 몸에 좋다는 느낌이 확 나는 맛이네. 네, 정말 좋은 제품인가 궁금해서 백진삼 홈페이지 가봤는데요. 검증 후기가 8,000개 가까이. 볼만찬 구독자분들에게는 특별 공동 구매 가격으로 인터넷 최저가의 추가 증정 이벤트도 진행해 주신다고 대박이다. 합니다. 한정 수량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도 빅매치입니다. 여러 의미로 빅매치인데요. 포항과 대구전 3월 1일 오후 4시 30분 포항 홈구장인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립니다. 자, 주목할 포인트, 제가 포항 2보다 더 나쁠 수 없다, 대구 2보다 더 좋을 수 없다로 꼽았습니다. 영화 제목 같다. 네. 상반된 흐름의 두 팀입니다. 포항 지금 ACL 포함해서 4연패. 4경기 내용 들여다보면 3득점에 14실점입니다. 리그 꼴찌로 좀 추락을 한 상황인데, 지난 경기는 뻔마까지 나왔죠. 포항이 뻔하기라니.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만 기자도 기사를 썼지만 굉장히 좀 그 자체만으로도 좀 충격적인 결과, 충격적인 메시지라고 좀 봐야 되고, 어제 제가 그 투표 현장에서 박태호 감독 만나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네. 표정이 상당히 좀 어두우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겨내겠다라는 뜻을 전했는데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조르 원정이나 이런 거 너무 꼬였어. 그럴 때 박 기자, 그런 걸로 핑계 대면 안 돼, 이겨내야 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내겠다는 뜻을 전하는데, 일단은 힘겨운 일정을 보이다가 지금 일주일 텀 오랜만에 오랜만이죠. 일주일 텀을 갖게 됐습니다. 당초에 지금 화요일 통으로 쉬고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토요일, 화요일 밤에 선수들 소집해서 수요일 오전 훈련을 진행하는 예정이었는데, 화요일 날 오전에 소집해서 화요일 오후부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렇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좀 이겨내겠다라는 부분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이번 경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강원, 그 다음에 수협까지 잡으면서 창단 후 첫 개막 2연승이라고 해요. 예. 초반이지만 선두 질주입니다. 지금 대구 팬들은 셔터 내리자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포백 전환 후에 지금 엄청난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도 신바람이 났고요. 자신감 붙었고, 박차현 감독도 기분이 되게 좋다. 박차현 감독도 어제 뵀거든요. 되게 기분이 좋으시더라고요. 예. 일단 2경기 연속 홈에서 치렀는데 첫 번째 치르는 원정 경기라는 점 좀 주목
주목할 만하고요. 3연승에 성공을 했다? 그럼 이게 돌풍이 태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대구는 현재로 봤을 땐 대진우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서 선수들 전체적으로 좀 하겠다라는 의지들이 상당히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결정자를 보면은 포항은 뭐 안재준 선수 햄스트링 뭐 여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요. 대구도 그대로입니다. 정치인, 박대훈, 김진혁 선수가 못 뜁니다. 박대훈과 김진혁 이 세 선수는 모두 그 다음 경기 정도이면은 동시에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대구는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네. 지난 시즌 양팀 1승 1무 1패로 팽팽했습니다. 네. 포항의 최근 홈 5경기 기록을 봤더니 4승 1패로 포항이 절대 우세인데 그 1패가 언제였냐? 마지막 맞대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포항이 지지 않고 있다가 4연승을 하다가 마지막 맞대결에서 패했다는 건데 사슬을 끊었네. 네,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예측에서 또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할 만하고요. 키플레이어는 포항은 준익료, 대구는 세징야 했습니다. 네. 준익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충남 아산 이제 플레이오프 할 때였죠. 그때 두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3개나 올렸어요. 포항에서 가장 대구를 상대로 잘했던 선수 중에 하나더라고요. 대구는 뭐 세징야가 이 브라질 후배한테 일부는 어떤 무대라는 거 아마 가르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 또 폼이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많은 대구 포항 팬들은 이 박태 감독에 대한 좀 아쉬움을 많이 좀 드러내고 계신데 일단은 뭐 포항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에서는 뭐 크게 지금까지는 뭐 감독 교체라든지 이런 움직임 자체는 느껴지지 않고 있거든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포항 같은 경우 조금만 추가 설명드리면 일단 준익료, 조르지, 아스프로 이렇게 외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냥 국밥인 완델손, 오베르단 빼고는 사실 이게 선수들이 못하는 건지 아니면 포항에 안 맞는 선수들을 스카우트한 건지 아니면 감독이 못 쓰는 건지 분명히 이 셋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셋 다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외국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지금 맞습니다. 사실 준익료도 오고 나서 주력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 봤을 때는 이 대구전부터는 포항 역시도 외국인 활용도를 조금 더 어떻게든지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예측 여러분들 결과 나오네요. 대구 승 66%. 진짜. 와. 요거는 사실 저도 토토를 뭐 몇 번 해본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포항 홈인데 포항이 정배가 아니라는 것도 최근에 많은 것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와. 창의자부터 좀 해주시죠. 대구 승. 대구 승. 여러분들 쫓아가겠습니다. 그럼 좀 반대로 가야죠.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렵다. 저도 대구 승 가겠습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대구 승. 대구 승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야. 이게 원래 갈라야지 확률 높아지는데 지금 느낌은 대구 승 쪽으로 많이 좀 기운 것 같습니다. 포항이 이겼다라고. 다음 경기 가보겠습니다. 자, 3월 1일 오후 4시 30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광주와 안양의 경기입니다. 네, 주목할 포인트부터 보면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 그만, 또 비기면 유견무. 유견무예요? 골랐고요. 재밌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울산, 서울 다음 관문은 정여볼이라고 좀 골랐습니다. 광주는 사실 지난 시즌에 제주와 함께 무승부가 정말 없는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기거나 비기거나 남자의 팀이라고 저희가 그랬었죠. 그렇죠. 남자의 팀이었는데 최근에 5경기 연속 지금 비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가 지금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게 공격이 됐든 수비가 됐든 둘 다가 됐든. 근데 지금은 약간 공격 쪽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비록 전북전에선 아산이와 오우성의 연속골로 지금 2골을 넣긴 했지만 그 전에 뭐 무득점 경기도 많고 일단 선제 실점을 하는 패턴도 조금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승부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2%의 힘이 좀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재호가 임플란트의 맛을 써라.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비기게 되면 선수들한테도 굉장한 좀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패긴 한데 계속해서 비긴다는 거는 선수들 자신감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지금 승격 선배, 2년 전이지만 승격 선배가 승격 후배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한 번은 잡아야 된다. 한 번은 잡아야 된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참 초반 일정이 어떻게 이렇게 잡지라고 할 정도로 아마 땅을 칠 것 같은데요. 지금 울산 비록 이겼지만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죠. 서울 졌고 경기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유병훈 감독이 템포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공격할 때에 템포가 빠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K리그 1 팀들이, 근데 공을 뺏기고 나서 그걸 다시 재압박하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 K리그 1 팀들이. 그런 만큼 그게 빠른 팀 중에 가장 대표격이 정여볼이거든요. 이 광주에 있는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는 처음에 갔을 때 패스가 너무 빨라갖고 훈련 때 따라가지 못하겠더라 라고 할 정도로 빠른 움직임과 빠른 패스워크를 좀 원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것을 안양이 어떻게 좀 극복을 할지
예, 물론 일주일간의 간격 사이에 뭔가 확 달라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유병 감독이 전술적으로 어떻게 만질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장자 보면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가브리엘 하루빨리 아마 돌아오기를 바랄 것 같은데 가브리엘이 결장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유재호, 황재환 그리고 브루노 빅토리 빠지고요. 최경록 선수는 지금 복귀를 좀 앞두고 있는데 뭐 이번 라운드가 될지 다음 라운드가 될지는 좀 미지수고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뭐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김정현 선수가 지난 서울전에서 근육을 살짝 다쳤는데 이 몸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끄떡없다고 합니다. 한간에는 뭐 몇 주짜리 감독이 한 3주 정도를 얘기했잖아요. 기자회견 때 근육 부상이면 3주 정도라고 이렇게 좀 얼버무렸는데 지금 보니까 김정현이 주말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근데 대신 부상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가로를 쳐놨고요. 뭐 최기현 선수 역시도 지금 살짝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요 전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이 처음으로 승격을 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시즌에 당연히 맞다기를 없었고 그래도 최근에 2022 시즌에 K리그2에서 만났었죠. 그때가 이정효 감독의 시즌이었는데 광주가 2승 2무로 좀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유병훈 감독은 아니었고 이우영 감독이었죠. 이우영 감독이었죠. 그런데 유병 감독 역시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광주를 상대로 첫 맞대결에서 K리그1 첫반 대결에서 어떻게든지 승리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현은 매일 웨이트에서 몸이 거의 캡틴 아메리카급이다. 그라베센까지 나옵니다. 아까 누가 우리 보고 무톤부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라베센은 웬 말입니까? 레알 마드리드 왜 데려갔냐고 했던 그 그라베센 등번호도 굉장히 좀 좋았던 번호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 키플레이어는 광주 오후성 안양은 못 따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당분간 계속 못 답니다. 포지션별로 좀 맞추면은 그래도 그림이 좋은데 광주에서 가장 지금 폼이 좋은 선수 뽑으라면 오우성이죠. 오우성의 ACL가 지금 리그에서 3개의 슛으로 3골을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교체 출전해서 걸리면 득점이라는 거였어요. 지금 이 선수가 거의 지금 3년 차대 광주에서 지난 2년은 거의 못 뛰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팀 뭐 사정도 있고 선수가 뭐 감독의 마음을 훔쳤는지 출전 기회를 늘리고 있고 그것을 지금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그라베센 얘기하고 있네요. 내 머리라. 안양은 못 따로 해야 되겠죠. 일단 주목할 포인트로 넘어가서 울산, 서울 다음은 정해버리라고 했는데 못 따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 울산 힘들겠다. 나 서울 힘들겠다. 다음 광주 너네 차례다. 변준수는 아마 할 겁니다. 지금 꼼파녀를 겨우 지금 몸으로 막았는데 지금 못다 역시도 지금 몸싸움을 또 해야 되는 임무를 변준수가 지금 맡게 됐습니다. 오우. 광주승이 많네요. 광주승 무승부 안양. 저는 광주가 무승부가 많은 게 걸리고 안양 광주가 사실 지난 전북전에서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올라왔다고 봤는데 못다가 또 좀 맞기 어렵고 이게 예측이 되게 어렵습니다. 한번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시죠. 저는 광주 승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광주가 요런 경기 잘 잡습니다. 네, 제가 광주 담당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이 무승부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저는 무승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네, 안양이 약간 수비 위주로 했을 때 광주가 뚫기 어려울 것이다. 네, 무승부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 가보겠습니다. 네, 대전과 수원FC전입니다. 3월 2일 오후 2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붙습니다. 자, 대전 이순민 공백 어떻게 메울까? 그다음에 수원FC의 2경기 한 골 빈공 어떻게 해결할까? 2가지를 키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대전 지난 울산전에서 패배를 했죠. 잃은 게 많았던 패배였습니다. 특히 이순민 선수 부상이 상당히 좀 컸는데요. 황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진 것보다는 이게 더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사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 포지션에 걸쳐서 지금 더블 스쿼드 저희 스쿼드 분석에서도 드렸지만 어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무슨 트리플 스쿼드도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전체적으로 뎁스를 늘려놨는데 이순민 백업만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아마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순민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황선홍 감독이 유일하게 걱정하던 거였거든요. 수민이 다치면 안 돼. 수민이 다치면 안 돼 했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선수가 가장 유력한 선수가 두 선수입니다. 김준범과 임덕근 선수인데 이날도 힘듭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강윤성이 가운데 설 공산이 좀 커요. 강윤성 선수가 뭐 제주 시절에도 캉테 소리도 들었고 중앙에서 또 많이 뛰면서 부딪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순민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가 아닌가 보이는데 오재석이 그럴 경우에 오른쪽에 씁니다. 원래 김문하 선수가 있었다면은 뭐 문제 없이 강윤성을 가운데로 보내겠지만 오재석 선수가 풀타임으로 풀백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황선홍 감독이 걱정이 있더라고요. 45분 정도는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지만
공격적인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약간 고민이 되면은 김민우 선수가 그 자리에 쓰고 강윤성이 오른쪽에 서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어찌됐건 대전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자리에 따라서 경기력 저하나 혹은 뭐 다른 형태로 경기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준규 선수는 훈련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준규 선수는 황선홍 감독이 이 중미보다는 10번에 가까운 유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기용이 좀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협자에서 윤도영 선수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22세 선수 20세 월드컵 아시안컵 간 선수들은 제가 제 파트는 배제를 시켜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FC는 지난 대구전에서 패배를 했죠. 막판에 안데르손 선수가 넣지 않았더라면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이 될 뻔했습니다. 아우 이 시간인데도 1000분이 넘게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슈팅 수도 15개로 뒤에서 세 번째로 졌고요. 득점당 기대 득점은 0.54골로 포항에 의해서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찬스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기회도 못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결정력도 좋지 않고 다행히 이번 경기에는 아론 선수 수미도 해볼 만한 방법이긴 한데 몸이 100%가 아니래요. 다행히 이번 경기에는 에이스 안데르손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야, 아주 중요한 드디어. 포인트죠. 지난 경기에 왜 후반에 나왔냐? 독감 증세가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첫 경기 뛰고 나서 이게 몸이 완벽하지 않았으니까 또 마음고생도 하고 그래서 독감 증세가 있었는데 다 나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박 오프키르 선수도 이제 풀타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루아는 약간 등록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좀 추운 날씨 때문에 무리하게 뛰기는 것보다는 이 선수가 1월 말까지 경기를 뛰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화는 가능하지만 조금 아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일단 외인 공격수들이 모두 나오는 만큼 그만큼 득점에 조금 기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이트맨님 그 트레이너 문제는 이제 훈련 중에 만약에 똑같은 근육 부상자가 많다.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중에 그렇죠. 불의의 이제 어깨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자, 결정자 현황 말씀드린 대로 이순민, 김문환, 김승대 선수는 이제 조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준범과 임덕근 선수 좀 힘들고 말씀드린 대로 아론 선수 조금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윤도영 선수 출전 여부는 좀 애매합니다. 박규현 수미 보는데 호목님이 얘기하시는데 맞아 저것도 가능한 카드 중에 하나겠죠. 근데 왼쪽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또 없어요. 그게 여러 가지 고민입니다. 수원FC 같은 경우는 이재원, 김태환 선수가 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다는데 제 생각에 두 선수 모두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요 전적을 보면 지난 시즌 2승 1패로 수원FC가 우세했습니다. 대전 홈 최근 8경기에서 6승 1무 1패로 수원FC가 우세했습니다. 전적상으로는 수원FC가 앞서 있다. 그러니까.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키플레이어 이거 오타가 났네요. 키플레이어는 대전은 밥신 선수, 사박 선수 하겠습니다. 밥신 선수는 파트너가 누가 돼도 일단 그 자리는 고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원의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지난 경기에서 밥신 선수가 약간 보이네치한테 밀리니까 대전도 좀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확실히 대전한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키플레이어로 꼽았고요. 손FC는 사박 선수 이제 터져야 된다. 김은중 감독도 이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네. 하창래 왜 안 나오나요?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몸 상태가 이제 거의 100%가 됐다고 합니다. 자,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승 65%, 무승부 22%, 수원FC 13%. 저는 대세를 따르겠습니다. 저부터 하면 대전승으로 가겠습니다. 저 역시 대전승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체급 차이가 좀 난다. 라는 부분이 좀 듭니다. 지금 둘이 울산이랑 아까 포항이랑 지금 대전 두 경기. 나의 대전 나의 시티즌님 물음표 푼 한숨 나왔습니다. 다음 경기부터는 좀 갈라서겠습니다. 그래야지 네. 확률을 높일 수 있어서. 자, 다음 경기 강원과 제주전 3월 2일 오후 4시 30분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립니다. 자, 두 팀의 주목할 포인트 K리그 1 최연소 감독, 정규호 감독 과연 최고령 김학범 감독과 지략 대결 결과 어떻게 될 것이냐. 제주는 시즌 첫 원정 경기 결과는 이렇게 두 가지로 뽑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포항을 잡고 첫 승 거뒀습니다. 정규호 감독의 데뷔 승리였는데요. 물론 뭐 대행 시절이 있긴 했지만 이 강원 감독으로 첫 번째 거둔 승리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좀 빠르게 추스리 있는 결과 굉장히 좀 전술적으로 확실히 좀 번뜩이는 게 좀 있다는 게 다시 한번 좀 지난 경기에서 입증된 것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초보답지 않은 좀 안정감도 있고 어쨌든 전술적인 포인트를 만져가지고 이 위기를 바꿔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확실히 정규호 감독이 준비된 지도자구나. 왜 그전까지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약간 보여준 대목이 있었고요. 이번 경기는 강원과 성남에서 함께 했었던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김학범 감독 지략 대결입니다. 정규호 감독이 80년생 동갑이거든요. 최연소 K리그 1 감독인데 최고령 김학범 감독과는 20살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K리그 1에서 가장 말이 많은 감독과 가장 말수가 적은 적은 감독. 감독의 맞대결로 또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학범 감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확실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경기에서 예전에 뭐 서울 경기도 그렇고 그랬지만 김학범 감독이 각 잡고 잡은 경기는 이 수에서 감독들을 압도한 경우가 상당히 맞아요.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경기 가장 포인트가 두 감독의 지략 대결이 아닌가라는 걸 뽑았습니다. 예. 의외로 굉장히 재미있는 수싸움이 펼쳐질 공산이 큰데 양팀 모두 좀 공격 쪽의 약점들이 좀 있고 해서 두 감독이 어떤 식으로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이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꼽았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김천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공격적으로는 조금 나아진 모습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공격 속도가 빠르고 또 이 두 팀 제주를 상대해 본 두 팀의 얘기로는 달라졌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너무 빨라졌고 더 많이 뛰는 축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이 좋아지고 있는데 믿었던 수비가 조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난 경기 퇴장당한 임채민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첫 번째 포인트로 보입니다. 아직 경기에 나서지 않은 김재우 선수보다는 이 계속 교체로 들어갔던 장민규 선수가 조금 더 앞서 있죠? 네, 네. 송지훈 선수의 파트너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완 기자도 한번 리뷰 때 얘기했는데 제주는 홈에서 상당히 강한 팀. 반면에 원정에서는 거의 뭐 취약했었는데 지난 시즌 원정에서 12패를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가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졌던 이유인데 올 시즌 어떨지 일단은 원정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제주가 올 시즌 어떤 성적을 거둘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강원전이 첫 번째 그 분수령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개막전이 아마 강원 원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네. 이탈로의 그 발리 말도 안 되는 발리로 아마 동점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첫 원정이 또 하필이면 또 강원이 됐습니다. 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부상 수술 들어간 강윤구 선수, 그다음에 호마리오 선수 이날까지 출전이 어려울 것 같고요. 호마리오 여기, 선수 좀 더 있어야 된다고요. 네, 여기 김민준 선수도 지금 네네. 김민준 선수. 네. 여기 제주 같은 경우는 임채민 선수 경고도죠. 퇴장으로 뛸 수 없고 박동진과 정훈 선수는 복귀 각을 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출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요 전적을 보면 지난 시즌 2승 1무로 강원이 우세했습니다. 최근 10경기 전적을 봐도 5승 3무 1패로 강원이 우세했습니다. 차이가 나지. 홈에서 펼쳐진 강원 제주전 10경기 봐도 5승 3무 2패로 강원이 우세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강원이 다 우세했습니다. 맞아. 강원이 또 제주 원정에서도 강했어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키플레이어는 강원은 지금 뭐 제일 잘 나간 선수죠. 이지호 선수 꼽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강원에서 공격진에서 좀 마무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이지호 선수가 지난 경기 이목쓰레지면서 첫 승까지 이어졌거든요. 과연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송지훈 선수 말씀드린 대로 어찌됐건 파트너가 바뀌어야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송지훈 선수가 뭐 커맨더형 유형은 아니라서 네. 과연 뭐 김재호 선수나 장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K리그 경험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들을 어떻게 리딩해 줄까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오, 저희가 지금 3라운드째인데 가장 팽팽합니다. 그러네요. 강원승 제주승이 34%로 똑같고 무승부가 32%. 야, 333의 어떤 양상인데 창희자 왜 나부터 해? 지금 지난 두 번 내가 먼저 했어. 그만큼 이번 경기 팽팽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제가 지금 주요 전적 때 계속해서 강원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강원으로 하겠습니다. 강원승 저는 제주 무승부. 제주가 달라졌다. 제주 무승부로 골랐습니다. 홍성님 아직도 이 중미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저런 궁금한 것도 거야? 다 방안인데 아무튼 황선홍 감독이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경기 가보겠습니다. 자, 3일 오후 2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서울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야, 월요일 날 낮 경기는 참 낯선 그런 경기입니다. 위에서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둑스 얘기가 상당히 많군요. 네. 뚝배기라고. 주목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실수 관리, 김천은 실점 관리로 일단 골랐습니다. 두 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 놓치고 두 번째 경기 잡고 김천 같은 경우에 첫 경기 놓치고 똑같죠. 김천 역시도 제주 원정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나란히 승점 3점. 네, 다만 약간의 좀 실수, 수비 실수로 인해서 두 팀 모두 실점이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네. 다 둑스 나오나. 네, 김기동 감독은 이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전 같은 경우에는 김주성이 클리어링을 잘못해서 골을 내주는 장면도 있었고 지난 안양전에서는 최준 선수의 판단 미스가 또 있었죠. 김천 같은 경우에도 뭐 골키퍼 리스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제주의 빠른 패턴의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두 선수는 결국
얼마나 좀 실점을 안 하느냐. 두 감독은 그것을 굉장히 좀 주목할 것 같습니다. 네, 결장자를 보면은 서울은 강주혁 배현서 선수 U20 차출이 됐는데 뭐 일단은 이 결장자 넣어놨지만 지금 팀 사정에 따라서는 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기나긴 일정을 소화하고 왔는데 출전할 가능성은 조금 살짝 낮아 보인다는 거고요.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주요 전적은 지난 시즌 서울이 3승 1무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경기에서는 서울이 5승 3무 2패로 우위를 점했고요. 홈에서 만난 김천을 상대로 지금 5경기 연속 무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둑스 웃기네. 네. 둑스 이름력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둑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이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원래는 마르코가 등록명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발표 오피셜 보도자료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가 부랴부랴 연락을 해서 둑스로 하고 싶다. 선수가 그게 두강지치 때문은 아니고 아마 애칭인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만이면은 뭐 만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친구들끼리. 뭐 램지, 예, 그런 스콜지. 예,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둑스에 관한 아마 별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서 그럴 거면 차라리 뚝스로 하지 그랬냐, 뚝배기니까 라고 이렇게 농담도 했었는데 일단은 둑스. 그래서 지금 뚝배기 스트라이커, 둑스 약자, 뚝스 쿵쿵. 나도 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옛날 사람이란 소리 들을까 못했거든. 근데 요새 진짜 뭐 손FC의 싸박도 그렇고 지금 외국인 선수도 이름이 특이한 선수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둑스도 그 아마 반열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난 중학교 로버트슨이었다 뭐야. 왜 축구 왼쪽 풀백 봐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이름에 뭐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네, 키플레이어는 그래도 둑스 선수는 아마 지금 오피셜 나왔기 때문에 몸 상태도 괜찮다고 합니다. 훈련도 어제 2월 26일자로 처음 시작을 했고 짧게라도 아마 교체 출전하지 않을까. 엔트리에 들어갈 공산이 있다. 네, 엔트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마 등록 문제가 좀 남아서 그것만 해결되면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 링가드, 김천은 이동경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선수도 많이 좀 짱구를 굴려봤는데 두 선수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크랙 두 선수. 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약간 마법 유형, 크랙 유형인데요. 이 링가드와 9명의 필드 플레이어. 둑스의 나를 돌아봐. 그리고 이동경과 9명의 필드 플레이어. 예전에 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피아노를 옮기는 사람 7명과 뭐 피아노를 치는 사람 그쵸. 3명 뭐 그런 유명한 리버풀 전설인가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개념으로 두 선수의 활약도 역시 중요하지만 두 선수를 얼마나 받쳐줄 선수들의 에너지가 얼마나 발휘가 될지가 이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측 이 경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들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뭐 제일 어려운 경기는 강원 제주전이네요. 그죠? 제주전. 여러분들 반응 봐서는. 대전 수원 FC도 어렵긴 한데 서울이 56%로 우세할 거라는 예측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예측해 주시죠. 저는 지난 시즌 사실 서울이 김천 상대로 잘했거든요. 네. 네, 그 기억이 좀 많이 나서 저는 서울 승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이게 갈라설 때가 됐고 이동경의 왼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번 주도 재밌는 경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